이분 뉴스가 악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응원의 힘을 보여주세요. 상처받지 않은 삶은 없다. 나는 40년 넘게 싸워왔다.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 속에서 무인도에 서 있는 한 남자. 그는 바로 정청래. 이분 뉴스가 정청래를 구하러 갑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겼을까? 인류가 생각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했을까? 종교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민주주의와 왕권은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처음을 알려주는 책, 빵 굽는 철학자, 퍼블릭 사피엔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밤 12시 방송 태호의 오늘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태호씨 오늘 6시에 방송해서 쉬는 줄 알았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아까 6시에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우리 의원님 모셔서 방송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해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인서트 영상 틀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유시민 작가님 한번 모셔서 이분 뉴스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다채로운 이야기를 좀 넉넉하게 들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번 당대표에 다시 한번 또 도전을 알리는 정청래 대표님 모시고 방송을 합니다. 똑같이 오후 9시 출연 예정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만요. 저 친구가 왜 자기가 흥분을 했지? 네.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뵌 분들이겠지만 또 이분 뉴스만의 재미로, 매력으로 그렇게 또 한번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오후 9시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짜잔. 요요요요요요. 광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빵 굽는 철학자. 와우. 내 안의 퍼블릭 사피엔스에게 참조하는 인간을 넘어 함께 사랑하는 인간으로. 자, 만년 전 누군가는 타인을 위해 빵을 구웠다. 문명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책입니다.
호모 레퍼런스를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 퍼블릭 사피엔스를 말하다. 인문 베스트셀러 호모 레퍼런스의 저자의 후속작. 빵을 구운 최초의 인류는 누구였으며 왜 그것은 타인에게 나누어 줬을까?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분 뉴스에서 한번 글을 올리면서 소개했었던 글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되었는가? 인류는 나눔을 통해서 살아남았다. 공익의 기원과 만년의 흐름을 추적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추천하기도 하고요. 굉장한 분들이 추천하기도 합니다. 자, 빵 굽는 철학자. 제가 요거는 다음번에 한번 또 리뷰를 할 텐데, 짜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재밌을 겁니다. 왜? 인류가 제가 아는 건 사실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는 기억에 남는 거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진화론 막 이런 거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막 이런 거밖에 몰랐었는데 만년 전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왔는지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예전에 아마 이분 뉴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기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게시글에 업로드 해달라고 하셨던 그 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바로 요 글이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좋은 지도자보다 좋은 구조가 먼저다. 모든 독재자는 선의에서 시작되었다. 히틀러는 독일 민족을 구한다고 믿었고 스탈린은 노동자의 해방을 확신했으며 마오쩌둥은 인민을 위한다고 생각했다.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우매한 대중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보고 있다고 이 지도자들은 확신했다. 그런데 그 확신이 강할수록 신념이 더 순수할수록 그들도 모르게 그들은 더 깊이 독재 속으로 들어갔다. 이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가장 무서운 패턴이다. 해서 한번 그때 한번 시청자분들과 이거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었는데요. 바로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이렇게 짧게 이 앞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전 구매 예약 링크는 제가 고정 채팅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오늘은 짧게 이슈를 한두 가지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아까 오후 6시에 한민수 의원님 모시고 처음으로 방송을 하는 거여가지고 긴장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다고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쉽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이분 뉴스 라이브 들어와서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좀 재밌었나요? 어땠나요? 제가 너무 긴장을 너무 많이 한 건 아닌지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우리끼리 많이 몰래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이었고 무엇이 진짜였는가 부터 시작해서 최고위원 후보를 왜 출마하는지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점들은 뭐였죠? 당원이 주인인데 주인 좀 속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오랜만에 뭐랄까요? 마음 설레는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한동안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데요. 한번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정청래 대표님이 저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대박 사건. 하룻밤 사이 7,700여 분이 평균 46,000원, 무려 3억 8천여만 원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알정직 선거운동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그리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었었죠? 요번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 그리고 당대표 기탁금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싸졌는데 거의 당대표 출마는 5천만 원 본경선까지 하면 거의 든다고 해요. 2천만 원에서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하룻밤새 이렇게 많이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3억 6천을 돌려줘야 합니다. 주말이라 계좌가 닫히질 않습니다. 이제 그만. 박수. 뭐 아직도 후원금이 안 찼어 라고 해서 야, 제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 생각이 나요. 예전에 기억나시죠? 야, 내가 나만 요 근래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에? 야, 이씨, 내 마음만 그런 거 아니었어 지금.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아마 나머지는 다 돌아갈 건가 봐요. 아, 감동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어제 오늘 정말 마음에 힘든 일들이 일어났었죠. 어제 뭐가 있었죠, 우리? 민주당 심야 최고위원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다뤘었죠. 어젯밤 송영길, 김용 전당대회 출마 제동 걸렸나? 민주당이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논의했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6개월이 안 지난 거예요. 6회가 안 지나서 이러면 후보자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최고위원회 열렸다가 어젯밤에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열렸는데요. 일단은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뒤에 건 다른 거고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주요 사안은 저거였습니다. 송영길 당대표 후보 그리고 김용 후보 둘 다
지난번에 밀린 당비를 한번 관리해서 냈으면 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였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자 본인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힘들 것 같다. 라는 게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한참 떠들 때 그 내용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관리해서 밀린 당비만 납부해도 되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관리 미숙의 소홀의 규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우리가 뭘 봤죠? 어디까지 봤죠? 김민석 후보가 글을 올려서 송영길, 김용 후보, 응? 이거 해줘야 된다. 당무위원회에서 이거 해줘야 된다. 호소 드린다. 허용을 해달라. 라고 글을 올렸고, 이후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이런 호소하는 글들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뭐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도 글을 올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야, 그런 거였어? 그러면 못 나가야지. 제가 봤을 때 이 작용이 컸다고 보는데 그 이전에 한번 이 영상을 하나 짧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JTBC. 왜 영상이 다 없어져 있지? 아까 제가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찾으면 되지.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같은 문제가 민주당에서 전에 발생한 적이 있나 봐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요. 바로 박지현 기억나시나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요. 서류 접수 자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후보 등록 서류를 거부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헌당규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어야 출마할 수 있는데 그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서류 접수가 충족하지 못해서 거절당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 김남국 의원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인정해달라니 황당하다며 억지 부리고 떼쓰는 정치 좀 그만하길 바란다고 비판했고 당 지도부도 출마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무위원회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조항을 한 건 더 상정하여 토론하도록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출마를 강행한 박 전 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장 예약을 도와준 국회의원이 없어 국회 밖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당시 김민석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우기면 된다는 우만의 보여주기 쇼라며 자기 입장만 내세워 상식을 무시하는 억지가 무슨 청년 정치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됐어요. 그때는 안 된다며 오만한 사람이라며 욕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야, 거 좀 해줘라. 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우 건데. 대우 거 자꾸 공개하면 안 돼. 그 과정에서 아주 몹쓸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최고위원회의장에서 놀라서 뛰쳐나온 문정복인데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분이 당의 당대표 선출의 기본적인 뭐라 그러나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 이런 말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당의 최고 어른이시잖아요. 이제 육선이시고 조금 느긋하게 당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건 말이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장에서 놀라서 뛰쳐 와. 첫 번째, 당원 당규를 그리고 당비 납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 정치 생명 다 끊어놓을 거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송영길, 김용 자격 논란에 예외를 적용해서 출마를 허용한다. 그러면서 이걸 지금 개파 갈등으로 얘기하고 막 친청계가 막 무슨 유감표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친청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금방 올렸어요.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제가 이거 보면서 감탄을 했어. 그래. 솔직히 내 마음에 진짜 안 드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게 품격이지. 이게 민주당 다운 거지. 이 두 개가 교차했거든요. 근데 내가 저 내막을 들으니까 취소야, 취소. 취소. 이거 완전 깡패 아니에요? 깡패? 그런데 지금 같은 사안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와, 막 나서가지고 여기저기 나서가지고 뭐 출마를 허용해야 된다고 막 지금 한번 민주당 의원 SNS 제가 아까 모아놓은 게 있는데 저 위에 있어갖고 뭐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저는 그래서 내부 갈등, 우리 안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거부합니다. 거절할 거예요.
이 뒷면에 숨어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응?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박주민 의원님도 나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보안수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요. 이 시사에 대한 수요가 확 줄었어요. 그거 아세요? 왜요? 시사 방송을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짜증나시나? 피곤해서 똑같은 주제가 반복되잖아. 예를 들어 보안 수사권 이거 뭐 언제적 보안 수사권 이걸 또 하고 그쵸. 있는 거야. 1년째 하고 있어. 또 똑같은 얘기 네.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반복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질리는 거예요. 새로운 논리가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사이에 에이 꺼 시사 수요 전반이 다 줄었어요. 전반이. 예를 들어서 보안 수사권 얘기 오늘도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거 1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또 하고 있네. 결론 난 거 아니야? 당론 아니었어 6개월 전에? 또 당론이 아니래. 저도 당론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한명 안 한 거죠? 저 당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이었나? 다른 당 진짜 환장하겠어요. 보안수 사건 다 당론으로 알고 있는데 자당 의원들도 다 당론으로 알고 있는데 당론이 아니래 또. 무슨 말이에요? 기준과 원칙이 사라진 정당이 됐어 정확하게.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 짜증나고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 사라졌어. 그냥 야 이 자식 네가 날 반대해? 너 이 자식 내가 정치 생명 끊어버릴 거야 이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뭐 이렇게 되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한번 총선 치르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당대표 바꾸면 총선에서 이길 것 같냐. 아니다. 사람들은 다 보고 있다. 뭘? 와. 굉장히 폭력적이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이재명 정부 아래 민주당 모습들이 어때? 와. 이제 한번 다음 주부터 한번 보세요. 응? 참. 내가 진짜로 캄다운. 그러면서 무슨 뭐 유시민 작가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이고야. 사람들을 바보로 합니까? 어? 얼음들이 없어 얼음들이. 그래서 송영길, 김용 공동 성명 요것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최고위원회는 규정이 정한 예외 인정 절차의 문조차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였어? 송영길은 분명히 말한다. 송영길은 복당 후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당비를 냈는데 검찰이 앗아간 세월 탓에 횟수가 모자라고 김용은 이채할 손발이 통째로 묶였는데 미납이라 불린다. 그것은 규정의 적용이 아니라 규정의 남용이다. 당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데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판단은 당무위원회 몫이다. 최고위원회가 할 일은 회부이자 봉쇄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로 묶은 것은 검찰의 조작 기소이며 우리가 지켜준 것은 당원이다. 김대중의 당은 탄압받는 자의 피난처였고 노무현의 당은 검찰 정치에 몸으로 맞섰으며 이재명의 당은 사법부 투태를 이겨내고 정권을 되찾았다. 그 민주당이 어쩌고저쩌고. 여기 봐요. 또 문재인 대통령 없죠? 아 진짜 비겁한 사람들. 응? 이런 사람들이 무슨 당대표에 나온다 그러고 최고위원회에 나온다 그러는 게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계속 그러네 이 사람들. 그냥 당을 다 분리시켜 놓고 박살을 내고 있는데 아이고. 응? 저기 뭐야. 그런데 또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번에 7월 17일 재헌절이 뭐예요? 헌법이 발표되는 날이죠. 공표되는 날이죠. 그래서 누구도 헌법을 굴림해서는 안 된다.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 17일 청와대 영빈관 비치회위원회 시민 초청 행사. 그런데 그 전에 7월 15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립니다. 유죄의 증거는 무죄의 증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갖춰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돼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초보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데 유죄의 증거로서 법정에 사용되어 온 구글 타임라인이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과 구글 타임이 알리바이를 증명함에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김용 연구원 관련된 거죠. 저희 이 이야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거 이건태 의원이 올린 글을 리트윗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아, 이번에 출마하는 김용, 이건태, 공치모 대장 노력했으니까 최고위원 후보로 뽑아달라. 그 메시지로 자꾸 읽힌다고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의 여파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기준관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당 의원들한테 뭐라 그래요? 정치 생명 끊어놓을 거야.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이런 글을 쓰니까 난 너무 지금 화가 나요. 이거 글 누가 리트윗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배제고요? 스타벅스 조롱? 웃기지 말아요. 정부 청와대에서부터 지금 전부 다 내려와가지고 평론가부터 해갖고 다 조롱과 멸칭을 쓰는 사회가 됐는데 문주털레 외치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되면 그게 일반 사회로 무조건 영향을 펼쳐요. 윤석열 부정선거 외치니까 그 밑에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이 생기는 걸 내 눈으로 보고요.
정치권에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 혐오를 자꾸 유도하니까 가만 냅두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그게 그대로 가요. 진짜 내가 다 열받습니다 지금. 저 문정복 의원님 잘 몰라요. 친하지도 않고 문정복 의원님 번호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가장 화나는 지점이 그거예요. 기준과 원칙이 전부 다 무너지고 있고 그냥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그대로 일반 사회에 다 적용이 돼요. 이게 안 위험합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를 엮는 게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봤잖아요. 정원호 후보 때도, 국회의원 조정식 의장 때도 이번에 청년 최고위원 해가지고 도전하려고 했던 정민철 후보 기탁금 2천만 원 마련 때문에 카카오뱅크 본인 계좌 올렸더라고요. 후원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를 올린 것 같대요.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마음이 아프대요. 어떻게 옆에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어른이 하나도 없나? 내 호불호를 떠나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당 경선이 아니라 선거의 총선이었잖아요. 바로 국민의힘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바로 재판 들어가요, 그런 거. 지금 모습이 어때요? 말로는 위하는 척, 뭐해주는 척. 현실은 어때요? 그렇게 한 사람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더 충분히 다져서 더 크게 도전했으면 좋겠다. 다들 지금 눈이 멀어서 책임도 주지 않는다. 다들 지금 그냥 막 난장판 피면서 막 그냥 권력을 과시하고 뭐 하나라도 해보겠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을 거다. 궁지에 몰리면 버릴 거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과한 것 같나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빨리 알고요. 더 많이 알아요. 아, 선거 때는 항상 이런 권력 간의 다툼이 있으니까 태호 씨가 이해해요.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정치 자격도 없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치 보기도 싫고 늘기도 싫고 응원하기도 싫고 다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정말로. 집토끼가 삐졌다. 코지층이 팔짱 꼈다. 난 그거에 뭐 동의하지 않는다. 현실은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 민주정부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꾹 참고 있을걸요? 그게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치 저간여층이었던 몰랐던 친구들도 중도층도 어떻게 돼요? 뭐야? 왜 민주정부에 왜 민주당 사람들이 왜 집회를 해? 시위를 해? 아. 지금 사람들 벌써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아, 어떡하지 이거? 아, 이놈의 스크들 이거 안 되겠네. 아. 그거 뭐야? 여보 그 우리 응원봉 어디 갔지? 어. 여보 응원봉으로 되겠어? 내가 효자선 가져올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진짜. 그때 되면은요. 난 너무 무서워. 그 사람들 지금 속에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진짜 애정으로 참는 거예요, 애정으로. 혼자서 삭히고 분노하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리밋이 한번 뻥 터질 거야.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전달 안 해주나 봐. 예? 그냥 이게 서로 막 서로 그냥 막 견제하고 싸우고 막 그러는 줄 아나 봐요. 그죠? 음. 조승래 사무총장이 글을 올렸죠. 뭐라고 올렸어요? 반대한다. 반대한다. 아까 여기서 또 뭐예요? 여기서 보면 또 이거 또 보면은 자기는 냈다. 응? 자기는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냈다. 이러고 있네. 그래서 이게 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용 당원에 대해서는 당비 납부라는 실무적 하자라는 점, 선고인 명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당비 납부를 미납했던 당비를 냈으면 피선거권이 복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기 어렵다. 확인했다. 미납 당비만 냈어도 후보 자격 있었다. 반대로 송영길 당원은 6개월 안 되나서 더 큰 근본적 하자가 있다. 이때도 얘기하네요. 박지원 당원 이야기하면서.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우리 당이 공정한 정당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의리의 공정함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저 솔직히 조승일 사무총장님은 좀 응원 안 하는 편인데요. 약간 지난번에 약간 이랬다 저랬다 같아요. 사실 그 마음은 좀 알아요. 평택 일때 내가 기억합니다만. 근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당원당규 근거로 해가지고 아무튼 안 된다. 그리고 또 누구야? 박규환 최고위원 페이스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 요강에는 지원 자격이 토익 900점 이상인데 600점인 A씨가 지원했습니다. 요강을 몰랐다면 합격시켜달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이니 합격시켜주자고 합니다. 그래서 890점인 사람들도 다 떨어졌는데 600점짜리를 합격시켜주자고 하는 게 어떻게 안타깝지만 이건 채용 비리가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봐봐 사람들이 호미로 먹을 걸 가래라도 못 맞게 되는 사태가 반드시 닥칩니다. 그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근데 정말 더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진짜. 갑자기 막 눈물 날라 그러네. 응?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겠습니다. 오직 당심, 사필 기정, 결선 투표제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선호 투표제로 만들어버리고. 자, 대우가 누구 민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응? 자격 없는 사람들 비판 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 민다고 하지 마세요. 나 진짜 다 가만 안 둘 거야.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 후보 7월 17일 금요일까지죠. 금요일 접수 현황. 당대표 후보 1번 김민석, 2번 고민정, 3번 정청래, 4번 김보미, 5번 송영길입니다. 최고위원 후보 보겠습니다.
1번 박선원, 2번 이건태, 3번 이성윤, 이성윤 후보 등록했습니다. 4번 김용, 5번 박성준, 6번 박승원, 7번 정민철, 8번 한민수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게 좀 나뉘어요. 이게 마지막 거인 것 같은데 여기는 또 14명이더라고요. 예. 좀 더 추가가 됐는지 이게 마지막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박선원, 2번 이건태, 3번 이성윤, 4번 김용, 5번 박성준, 6번 박승원, 7번 전민철, 8번 한민수, 9번 서미화, 10번 최민희, 11번 김영호, 12번 임미애, 13번 신계륜, 14번 김형남 이렇게 해서 총 14명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14명이라 이제 다음 주부터 예비 경선 시작이에요. 21일 화요일부터 예비 경선이 이제 시작될 텐데 총선도 아닌데 박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보니까 지금 채팅창에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로 가야 된다. 올라오네요. 약간 이건 좀 그런 거 없나? 알정직처럼 뭔가 그냥 조금 이렇게 딱 사람들이 딱 알 수 있게 자, 보니까 7월 20일 날 합동연설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일시와 장소가 이렇게 나왔어요. 7월 20일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중앙당사 2층 당원존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를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고 해요. 각 후보들이 나와서 이야기하겠죠. 아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의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분들은 나 저 사람 괜찮은데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난 그게 걱정이 돼요. 대우 씨는 저 민주당 자료를 어떻게 가지고 있나요? 한민수 의원님한테 받았나요? 아니요. 뉴 이재명 톡방에 올라오던데요. 뉴 이재명 톡방에서 가져왔는데요. 거기는 누가 그렇게 뒤에서 받쳐주는지 제일 빨라. 원래는 최민희 의원님도 좀 모시고 이성윤 의원님도 좀 모시고 싶은데 접점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 오늘 한민수 의원님만 모셔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민수 의원님한테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시기도 한데 저희가 후보가 3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박용진 의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정봉주 후보.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완주를 못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게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인데 또 악의적인 공격을 엄청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피해를 주기 어렵다 해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당일날 돼서 한민수 의원님이 됐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강북구 주민분들도 포함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쳐있기도 했고요. 마음이 굉장히 다쳤었어 그때 많이. 그랬을 때 좀 많은 서포트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왜? 선거 등록 마지막 날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첫날부터 해갖고 막 바로바로 보내갖고 막 이미 나올 걸 다 예견하고 막 하고 조직 꾸리고 막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진짜 딱 마지막 날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지역에서 엄청 열심히 해요. 그것도 특히 주말에 보통 하세요. 주말에 많이 하세요. 주말에는 쉴 법하잖아요. 근데 주말에는 주민들을 꼭 만나야 된다고 그거를 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적을 정도로 많이 해가지고 처음에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약간 쇼인가 내가 그랬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혼자 다 계속 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그런 거 하다 보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중요한 사람은 쏙 빠지고 밑에 사람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막 다 찾아가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방송을 하면서 머리만 커져가지고 이게 제가 좀 스스로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더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관계일수록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응? 그래서 사실은 마주칠 때마다 엄청 반갑게 반겨주시고 하거든요. 이런 걸 다 떠나서. 근데 제가 아, 네, 안녕하세요 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좀 약간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 오늘 모셔봤어요. 처음 모셔봤어. 그때는 구독자 막 10만 겨우 되는 놈인데 혹시 나한테 뭐 부탁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 혼자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와달라 해도 인기쟁이인데 이거 당원들한테 인기쟁이 핫가이야. 지역구에서도 핫한 남자야. 근데 그때는 제가 뭘 몰랐어 가지고 혹시 나한테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면 어떡하지 하고 제가 피해 다녔거든. 근데 지금 오늘 다시 보니까 나와달라 해도 안 나와주실 만한 인기가이었구나. 예. 그래서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모셔봅니다. 아니 왜냐면 그때 나중에 뭐 방송하면 또 같이 하고 해요 막 그렇게 웃으면서 맨날 얘기해 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맨날 이렇게 키고 다니는 걸 동네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괜히 또 내 채널에서 또 이상한 이야기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런 생각했거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오늘도 방송 끝나고 바로 인사드리고 가요. 약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서로 가까웠다고 느껴질수록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이렇게 배려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대우 씨를 대신해서 사죄드린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원래 방송들 막 여러 가지 이제 방송을 직접 진행하기도 하고 다른 방송들도 참조도 해서 많이 보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몰랐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모셨고요. 어 작가님 저기 뭐야 작가님이래. 대호님 오늘 좀 긴장 좀 많이 하셨던데 다음 주 괜찮나요? 음. 그럼요. 그럼요. 제가 지금 밤새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방송을 하는 게 솔직한 마음으로 오후 6시에 했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온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쏟아부으니까 너무 집중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붙였어. 응? 근데 이제 11시 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게시물을 하나 올릴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태로 방송을 하는 건 시청자분들한테도 죄송한 이야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글을 하나 올릴까 하다가 내가 그래서 막 비몽사몽하면서 이제 막 이분 뉴스 게시물을 딱 일단 켰어. 켰더니 뭐야? 우리 지호 씨가 선수를 쳤네. 지난주에 봉지욱 기자님과 이명수 기자님이 진행하는 기자들의 맛집. 가기 싫은 애처럼 맨날 한숨 쉬면서 갔어요. 이슈가 됐었던 게 윤석열. 그래야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쭉 푸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요게 오늘 공개가 됐어. 저 내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호 씨가 올려놨더라고. 사실 너무 고맙죠. 대신 이렇게 또 챙겨서 올려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4시간 전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12시 방송은 쉬어갈게. 응? 응?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야 대호야. 진작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11시 반까지 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사실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방송하면 또 너무 좋아해.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하시던데 다음 주 잘할 수 있냐고. 막 땀이 막 나대요. 예. 땀이 막 나대.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대호 씨 말은 매섭게라고 하던데 두루뭉술하던데요 질문이. 여러분. 여러분. 응? 내가 이제 그 감정을 제가 이제 좀 배웠어요. 이렇게 당원 중심, 응? 지지자들, 유권자들을 주인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 내가 몇 년간 방송하면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원래 저도 방송하는 사람인지라 뭐가 있어요? 저게 말이 됩니까? 저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저 깡패 같은 짓 하는 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라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 앞에서 들으니까 유권자분들이 주인이고 당원분들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딱 그거를 딱 듣는 순간 그래. 이런 사람 몇 안 되는데. 그래 내가 이걸 다 밑줄을 다 지워버렸어.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이제 제가 긴장해 갖고 사실 밑에 질문까지는 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1시간이 되게 짧대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 하시는 유시민 작가님이나 정청래 대표님은 좀 더 길게 해야 되겠습니다. 맨날 3시간 방송하니까 1시간 하라니까 너무 짧은 거야. 그리고 시청자분들이랑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없던 것 같아서 아쉬워가지고 예, 라이브로 합니다 전부 다. 예. 저 웬만해서는 녹방 잘 안 합니다. 네. 라이브로 해야 시청자분들이랑 좀 저는 약간 추구하는 미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과 좀 소통하고 대화하고 약간 이런 것들도 좋아해요. 물론 그런 방송으로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1명, 2명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제일 걱정은 사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번 연락을 드렸는데 좀 사실 그게 있거든요. 너무 작은 채널에 너무 큰 분들을 모시는 게 신뢰가 아닐까? 그 걱정이 좀 커가지고 몇 달을 그거 가지고 막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참고로 유시민 작가님 나오실 때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슈퍼챗을 포함해서 조회수 수익이랑 모든 수익은 노무현 재단이랑 이런 거 등등 기부할 예정입니다. 100% 수익은 기부할 예정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도 제가 조금 몇 개를 좀 준비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네. 제발 그때 시청자 질문도 한두 개만이라도 받아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7월 20일 화요일 저녁 9시입니다. 제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때 남겨주시는 것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도 드려보려고 해볼게요.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태호 씨가 매섭게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요일 날 정청래 대표 올 때 하겠습니다. 네. 요 뭐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죠? 당대표는 한 명 찍는 거죠? 당대표는 한 3번 찍는 거죠? 당대표는 정청래 찍으면 되고 최고위 방법.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 선출이랑 당대표 선출 그 투표 관련해 가지고 선호투표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다 보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적어야 돼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라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1차원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민주당에다가 조금 문의를 넣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는 방식이구나.'를 인지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 오늘 이후로 좀 각성을 좀 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정해질 거예요. 확정이 난 내용을 가지고 나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따로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아제르바이잔입니다.
여기에 오후 4시일 때 하시네요. 알람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투표 연습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투표하기 전날 정확한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과 함께 설명과 함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려요. 자.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민주당에 진짜가 필요하다. 민주진영의 어른이 필요하다. 다음 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재밌는 소식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트럼프가 연설할 때마다 베팅으로 10만 달러를 넘게 번 타짜가 등장했다. 와우.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란을 공격한다? 안 한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베팅, 폴리마켓이라고 하나요? 미국에는 그런 베팅 사이트들이 되게 많은데 10만 달러를 번 타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원고 담당자였다. 우와. 그러니 그의 적중률은 뭐예요? 이야, 100%일 수밖에 없겠죠. 대통령 연설문 원고 담당자인데 내용을 당연히 다 알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베팅하는 거야. 뭐라고? 송영길, 김용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에 베팅하는 거야. 막 자기 돈을.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회가 이제 뿔난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야, 이거 당비 자기들이 이거 관리 못 해가지고 못하면은 인정 안 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박지원도 그래서 안 됐잖아. 근데 이는 달랐다. 어떡한다? 내일 분명 될 것이다. 에다가 베팅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뿔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논란이 잦아들기와는 다르게 또 다른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는데 어떤 신문사보다 가장 빠른 소식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SNS다. 그런데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다음 달부터 트루스 앱이라는 B2B 상품을 기업 상대로 판매한다. 무슨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공개되기 전에 1000분의 1초 단위라도 먼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뭐예요? 우리로 치자면 돈 내면 대통령이 SNS 게시글 쓰기 전에 멤버십 회원에 한정해서 조금 더 일찍 보여줄게. 요거 돈 내고 가입한 사람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더 일찍 보여줄게. 이게 약간
세계적 트렌드인가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다 막 여기저기 나서 갖고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막 설파하는 사람들 있었잖아. 그래서 저게 맞아? 했는데 만든 것 같아. 이야, 무슨 일이래? 응? 이거 보고 우리가 욕하면서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어? 지금 우리도 이렇게 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난 이제부터 소중한 분들을 꼭 지켜내겠어요. 진짜 이번에 뭐 선호 투표제고 결선 투표제고 뭐고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중립 막 이런 이야기 하지도 말아요. 응? 그럼 저것도 중립이네, 중립이야. 왜? 정당하게 돈 받고 파는 거잖아. 그죠? 저게 무슨 중립이에요? 힘 있는 자들만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왜 특히 민주당은 뭐예요? 더불어잖아. 더불어. 다 같이. 나도 잘 살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걸 또 못 봐. 마음 따뜻한 사람들이야 또. 못 지나쳐 또. 함께 잘 살라고 하는 정당이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이고, 오늘 30분만 한다 그랬는데 또 1시간 지났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십 또 슈퍼챗 주신 거까지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아까 한민수 의원님 왔을 때 제가 슈퍼챗을 다 못 읽어드렸어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어이구, 응원 메시지가 엄청 많아요. 우리 지역구 한민수 의원님 지역 당원들에게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지역구 일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의원님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처럼 소탈하십니다. 실제로 보면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강북구민이 격렬하게 지지합니다. 한민수 최고위원 가자. 지역 주민의 인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최고위원 2표 중 1표는 한민수 의원으로 결정했어요. 이분 뉴스 보고 결정했네요. 라고 아나키리스트님 남겨주셨고요. 폭죽타임님, 한민수 의원님 후원 완료. 당원들 믿고 끝까지 화이팅. 아까 제가 그 후원 그거를 띄워드렸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자, 우리 현청님께서는 외연 확장하고 싶으면 검찰개혁 내란 청산부터 완료하고 민주 세력으로 모으는 방향으로 밀어붙여야지. 다른 생각이 있으면서 말은 다르게 하고 소수결의 결격 후보로 민주당을 흔들다니 전당대회만 기다립니다. 응원해요 한민수 의원님. 이분뉴스 남겨주셨고요. 박예삐님께서 이분뉴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님들을 응원합니다. 이대로 쭉 가주세요. 우리 마리님께서도 오늘 소액 후원했습니다. 꼭 최고위 되시고 정청래 당대표님과 함께 건강한 민주당 만들어주세요. 당원 당규 헛짓거리 좀 못하게 해주시고요. 알정찍. 우리 이지코님께서는 5.18 전야제에 새천년 NHK 가서 단란하게 노신 공작새와 제로웨이 노통 배신 때리고
MJ한테 갔던 공작새 노통 수사하라고 핏대 세우던 제로웨이를 5.18 노통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는 자들. 이거는 아마 옛날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저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너무 어렸을 때라 잘 모르긴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그거를 엄청나게 옛날 것들을 충격적으로 기억하고 다 기억하시나 봐요. 우리 예삐님께서 저 진심 다 보여요. 울지 마요. 나도 울잖아요. 후원하려. 아까 제 앞에 이렇게 계셨는데 당원분들한테 미안하던 그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워딩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주인 당원분들, 지지자분들 좀 마음 아프게 좀 하지 마요 하는데 눈가가 막 좀 촉촉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방송 중에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어요. 또 그게 또 그래가 죄송한 거 좀 실례인 것 같아 가지고 앞에서 보는데 눈가가 좀 촉촉해서 제가 그걸 방송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실례인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보이셨군요. 우리 민주당 구하자. 우리가 힘을 내자. 화이팅! 남겨주셨습니다. 무아린의 드로잉님께서 문주털레우가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몰라서 지선까지 가만히 계셨던 걸까요? 국민과 당원이 조롱당하고 있는데 눈 감은 민주당 실망했지만 고쳐서 계속 쓸 겁니다. 알정찍. 한민수 의원님 일단 자기 홍보를 좀 하세요. 알정찍이니까 자기 홍보 좀 하세요. 예. 왜냐면 지금 다른 후보들 막 자기 홍보한다고 다 나섰는데 오히려 제일 좀 많이 하셨으면 하는 분들이 제일 안 해. 이게 몸에 배어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더 좋은가 봅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재밌고 위로도 됩니다. 정청래 한민수 든든하고 응원합니다. 못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원은 죽어도 6개월 당비 안 되면 투표 못 하는데 도대체 뭘까요? 퍼스트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무아린의 드로잉님 엄청나게 또 와 이놈의 나라는 법과 규정을 지키는 건 국민밖에 없네요. 와 이거 너무 슬프다. 에? 법과 규정을 지키는 건 국민밖에 없네요. 그래. 응? 대호 기자 더운데 한잔 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LGH님 유시민 작가님 나오신다고요? 대박입니다. 민주마루 고고님 고정 메시지 좀 남겨주세요. 나오시는 시간이요. 21일 다음 주 화요일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어준짱님 기자들의 맛집 잘 봤습니다. 호호 기자님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대호 기자님 정기 결제하려 했는데 이메일에서 막 켰다. 뭐가 이리 어렵나? 여러분 당분간 저기 뭐야 후원 계좌 후원 정기 멤버십 결제 뭐 등등등 사실 슈퍼챗도 그러고 싶은데 이거를 또 닫는 게 안 돼가지고 당분간 사실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뭐야 이번에 멋진 분들 그런 분들 후원해 주세요. 그런 분들 저야 그냥 여러분들이 함께 노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들이 진짜 민주당을 지켜줄 사람들이 지금 좀 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당분간 이분 뉴스에 하는 거는 멈춰주시고 그런 분들 많이 좀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동 스파크님 검사는 까면서 또 보안 수사권은 줘야 안 돼. 미친 사람들 같아 진짜. 거꾸로 갔죠 거꾸로. 세상이 거꾸로가. 나 혼자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위안이 되는 밤입니다. 다들 힘내요 라고 또 남겨주셨고요. 조세님께서 참담하지만 힘냅시다. 투표 잘하자. 예. 폭죽타임님이 부탁드릴 게 있어요. 작가님 나오신 날 채팅창 열지 말든지 구독자 모두 6개월 이상으로 해주세요. 참고로 저는 이분 뉴스에 나오는 출연진 분들은 특히 그 중에서 민주준영의 귀한 분들 있잖아요.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선수보 들어갑니다. 미리 구독해 놓으세요.
저한테 채팅 몇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자, 미아님께서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쏘면 대호가 국밥 사 먹나요? 캔다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SJ1님 또 감사드립니다. 자, 맛있는 커피 사 먹겠습니다. 또 가서 빨리 또 저걸 봐야 돼요. 책 읽어야 돼, 책. 아, 더 있다고요? 아, 여러분 그만. 아, 그만요, 여러분. 아니 왜 자꾸 하지 말라면 더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 자. 제이코드님, 이재명 대통령님, 2010년부터 지지했던 나를 이제 무시하려 하는 겁니까? 처절하게 분노하고 처절하게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응원하고 다시 발 맞추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드키님 30만 가자. 감사합니다. 우리 제이코드 99님 대통령님 저희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자, 지드케이님도 너무 힘든데 힘이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제가 다른 이재명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여러 번 소통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기는 지금 막 폭력적으로 막 때려 부시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리는 힘을 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함께 서로 손잡고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게 나만 외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뻘쭘하긴 하네. 오늘 못 본 거 밀린 거 많다고 빨리 좀 끄라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8296님 30만 빨리 찍고 50만 100만 가자. 감사합니다. 50만 100만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 변치 않기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분 뉴스가 악의 세력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분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응원의 힘을 보여주세요.
있습니다.